아우디 코리아 제프 매너링 사장님을 무대로 모셔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우디 코리아 사장 제프 매너링입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아우디의 매우 의미 있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여러분께 처음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아우디 코리아에게 있어 새로운 장을 열어줄 매우 의미가 있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우디는 더 뉴 아우디 A6를 통하여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우디 A6는 1968년 아우디 100이라는 이름으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아우디 A6는 아우디의 베스트셀링 모델 중 하나로 전 세계에 800만 대 이상 판매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에서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7만 6천 대 이상 판매된 아우디 코리아의 베스트셀링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 아우디 A6는 이전 세대들에 대비하여 차체 크기가 가장 커졌습니다. 길어진 전장과 휠베이스 길이로 더욱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자랑합니다. The New Audi A6는 비즈니스 세단 세그먼트의 차량 인테리어, 품질, 그리고 럭셔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보여줄 것입니다. The New Audi A6를 통하여 아우디가 자랑하는 프리미엄 감성 품질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252마력의 모델은 동급 최강의 출력을 발휘하며 동시에 가장 높은 연료 효율을 자랑합니다. The New Audi A6는 아우디의 콰트로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을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으며 이 콰트로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은 운전자에게 새로운 차원의 주행 경험을 선사합니다. 아우디의 콰트로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은 다이나믹한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모든 주행 환경에서 하해 추종을 불허하는 안전을 제공합니다. 콰트로 시스템 외에도 어댑티브 크루즈 어시스트, 아우디 프리세스 360 교차로 보조 시스템은 차량이 먼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드라이빙의 진보를 보여줍니다. The New Audi A6는 아우디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모든 라인에 S라인 패키지를 기본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와 다이나믹 턴 시그널이 적용된 LED 테일라이트를 기본으로 탑재하여 우아하면서도 스포티한 비즈니스 세단의 면모를 더욱 강조합니다. A6에는 아우디 버추얼 콕핏 플러스와 햅틱 피드백이 적용된 듀얼 터치스크린 내비게이션을 기본으로 장착하여 모든 차량 관련 정보를 통합적이고 직관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프리미엄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서라운드 뷰 디스플레이와 360도 카메라가 적용된 주차 보조 시스템을 통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차량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아우디의 약속인 기술을 통한 진보라고 부릅니다. 아우디의 미래는 밝습니다. 아우디 브랜드는 언제나 변함없는 아우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진정한 아우디 브랜드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 The New Audi A6의 특징과 달라진 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New Audi A6 상품 설명을 맡은 아우디 코리아 김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우디가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가 약간의 수모를 겪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1966년도에 복스바겐 인수했을 때죠. 복스바겐이 인수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복스바겐 비틀이라는 차량이 워낙 많이 판매가 되었고 생산할 공장이 필요했고 그 공장 위에서 아우토 유니언 인고시사 공장을 인수합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아우디는 브랜드 로고를 내려놓고 복스바겐 로고를 달고 비틀만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석 엔지니어들, 기존 아우디 엔지니어들이 몰래 개발해서 복스바겐 회장에게 차량을 선보이고 우리는 이런 고급 럭셔리 세단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브랜드다. 이 차량을 생산하게 해달라 허락을 받고 판매를 시작한 게 아우디 100입니다. 68년도에 아우디 100이 탄생한 첫 번째 모델은 80만 대 이상의 판매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계속 기술 공안 진보를 해왔고 82년도에 3세대 아우디 100은 심지어 공기역학 개수를 0.30이라는 것을 1982년도에 선보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1994년도에는 A6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하였고
2011년도에 출시됐던 7세대는 본급 최저 공기역학 개수인 0.26을 선보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더 뉴 아우디 A6는 공기역학 개수가 0.24입니다. 간단하게 라인업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업은 두 가지입니다. 일반적인 45TFSI 쿼트로 모델과 그리고 그 위에 프리미엄 모델이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자료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A6 자료입니다. 프리미엄 부분은 조금 더 고급스러운 실내 옵션 사양들을 가졌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미 경쟁사 대비 가장 큰 차체 그리고 기존 모델 대비해서도 휠 베이스조차 12mm가 늘어났습니다. 보석에서도 주행 안정성을 갖게 되었고 이 넓은 차체 덕분에 실내 공간도 넉넉하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외관에 기본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뿐만 아니라 파노라믹 선도 기존 모델 대비 처음 선보이는 것이고요. 앞에 매트릭스 LED도 기본 모델서부터 모두 접목되어 있습니다. 측면부에도 S라인 익스테리어 범퍼 덕분에 또 리어 디퓨저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LED 다이나믹 턴 시그널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 부분 아마 차량에 탑승하게 되면 가장 감동으로 다가올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12.3인치의 대형 TFT 엔비디아 그래픽칩이 작동된 버추얼 칵핏, 이제는 버추얼 칵핏 플러스가 되었고요. 그리고 MMI 터치 스크린들 상단에 10.6인치, 10.1인치, 하단에 8.6인치의 터치 햅틱 반응이 되는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약 900가지 조합으로 변경이 가능한 앰비언트 라이트도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 라인업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인레이가 조금 더 고급스럽게 내추럴 파인 그레인 애쉬 인레이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 외에도 전동 스티어링 컬럼 혹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 조금 더 편의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프리미엄답게 대시보드 상단 혹은 도어 상단 트림이 가죽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2.0 가솔린 직분사 터보차저 3세대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기존 모델 대비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 252마력의 37.7 토크입니다. 그만큼 하드웨어는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소프트웨어는 이번 8세대에 맞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엔진과 더불어 12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처음 적용이 되었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구조는 총 3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스타터 모터, 그리고 스타터 얼티네이터, 그 외에 2차 배터리, 보조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유온이 45도 이하인 경우, 예열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차량 시동을 걸 때는 기존 피니언 스타터 방식으로 시동이 걸립니다. 하지만 유온 45도 이상이 되었을 때, 예열이 되었을 때는 얼티네이터가 모터 역할을 하여서 시동을 걸어줍니다. 이로 인해서 후진 주행 중에 만약에 스타트 스탑 기능이 걸려 있을 때도 시동이 걸릴 때 하이브리드 차처럼 훨씬 더 정숙하게 빠르게 시동이 걸려서 이질감을 줄였습니다. 구동을 할 때에도 고속 주행 시에도 얼티네이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모터 역할을 해서 동력 전달에도 도움이 돼서 조금 더 친환경적이고 또 고효율 연비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최대로 모터로 구동될 수 있는 마력은 없지만 토크 수는 약 6토크 정도가 발휘가 됩니다. 이와 함께 파워트레인은 에스트로닉과 쿼트로 토크 벡터링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7단 에스트로닉 듀얼 클러치 미션 수동 변속기를 자동화한 우리 에스트로닉은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변속기입니다. 기존 모델에도 7단 에스트로닉이고 이번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만큼 하드웨어적인 것은 더 이상 완벽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외에 우리 에스트로닉 모델은 런치 컨트롤 또한 가능합니다. 쿼트로 역시 동력 배분 앞에 40%, 뒤에 60% 기본 세팅을 가져가는 것 역시 2005년도 이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하드웨어적으로 완벽하다라고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토크 벡터링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운전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접지력과 추진력을 확보시켜주고 있습니다. 공기역학 개수가 0.24인 만큼 매우 정숙해졌습니다. 이런 정숙한 실내에 또 편안함을 제공하는 서스펜션, MLB 에보 플랫폼을 통해 A7과 동일한 구조로 앞뒤 모두 5링크, 멀티링크 타입의 알루미늄 경량 스트럭처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더욱더 정숙한
승차감. 기존 모델에는 뒤에가 트라페지움이라고 사다리꼴 포링크 타입이었다면 이제는 뒤에도 5링크가 되면서 특히 한국과 같은 도로 포장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더 정확한 승차감, 스티어링을 제공을 합니다.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지만 렉앤피니언 기어비가 변하게 되어서 프로그레시브 파워 스티어링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턴 혹은 주차 시에 스티어링을 꺾어도 락으로 가는 데까지 약 360도 한 바퀴만 돌려도 돼서 편하게 주차를 하실 수 있고, 고속에서는 오히려 내가 스티어링을 조향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각도가 덜 꺾여서 훨씬 안정적으로 고속 주행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MMI,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실내에 탑승하여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바로 계기판입니다. TT를 통해서 처음으로 소개되었던 버추얼 칵핏, 이제는 버추얼 칵핏으로 진보하였습니다. 버추얼 칵핏 플러스가 됨에 따라서 운전자의 따라서 취향에 따라 클래식 모드 혹은 스포트 모드 혹은 다이나믹 모드로 변경이 가능하고, 12.3인치 대형 TFT 스크린이 고화질로 엔비디아 칩 적용으로 더욱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센터에 있는 MMI 내비게이션 플러스가 적용된 햅틱 피드백 터치 반응식 모니터, 이 터치하고 사용하는 것이 개인 프로필 설정이 가능합니다. 총 7명이 한 차 키로 인디비주얼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메모리 시트 뿐만이 아니라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 혹은 단축키, 라디오 채널 혹은 음악 혹은 계기판 모두 다양한 400가지가 넘는 설정들이 7명의 지정이 됩니다. 블루투스 또한 2개가 동시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기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플을 사용하는 유저라면 무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무선 충전이 되는 아우디 폰박스에 올려놓게 되면 시그널 부스터 기능이 있어서 차량 안테나를 통해서 수신율이 증폭됩니다. 어시스트 부분입니다. 예전에 ACC 혹은 트래픽 잼 어시스트라고 불렀던 부분을 이제는 ACA, 아답티브 크루즈 어시스트로 통합되었습니다. 아답티브 크루즈 컨트롤인 ACC와 액티브 레인 어시스트, 차량 차선 이탈 보조 시스템, 시속 65km 이하에서 진행이 되었던 트래픽 잼 어시스트를 통합한 건데요. 계기는 바로 전면부에 있는 레이저 스캐너 덕분입니다. 이 레이저 스캐너는 최대 약 80m, 145도의 범위를 스캔을 하고 100만 분의 1초 단위로 스캔을 하여서 도로 교통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여 차량을 반자율 주행할 수 있는 느낌을 최적화시켜 놨습니다. 서라운드 뷰, 주차 버튼을 눌러서 혹은 후진기어를 넣었을 때 자동으로 작동이 되고, 이 3D 서라운드 뷰 카메라 적용으로 인해서 터치 모니터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서 혹은 줌인, 줌아웃, 확대까지 됩니다. 꼭 3D로 사용을 안 하시더라도 밑에 3D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은 전면부, 전면 측면부 혹은 후면 측면, 앞바퀴 휠만, 뒷바퀴 휠만 따로 볼 수 있게끔 디테일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프리센스 360, 프리센스는 아우디에서 사고를 예방해주고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안전장치 시스템입니다. 예전에는 프리센스 프론트만 있었다면 그 이후에 프리센스 시티, 도심 주행에서 보행자 혹은 자전거에 저속에서 했을 때 운전자에게 알려주고 정차까지 시켜주는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이드, 리어까지도 모두 기본 모델에 장착이 되어서 프리센스 360 패키지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방 보행자 및 주변 환경 계속 감지하게 되고, 교차로 보조 시스템, 후면 측면 충돌 방지 시스템, 사이드 어시스트 하차 경보 시스템 혹은 턴 어시스트, 조향 회피 지원 시스템 등 다양한 운전자 지원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은 하차 경고 시스템입니다. 우리 택시를 타거나 혹은 일반 승용차 주행을 하다 보면은 보조석에서 탑승자가 내리다 보면 뒤에서 오는 오토바이, 사이클 등의 충돌을 할 수 있습니다. 킥보드로도 제가 테스트를 해봤지만 잘 작동을 합니다. 이때 차량 문을 열게 되면은 차량 문이 열리지 않게 되면서 실내에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 및 사이드 미러에 있는 경고등이 환하게 켜집니다. 이 부분은 반전동 도어락을 통해서 작동이 되면서 도어를 내가 열더라도 물리적으로 열리지 않게끔 하는 안전장치도 여기 프리센스 360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들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제일 첫 번째는 아마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넓고 낮은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를 통해서 스포티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내도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인체 고객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직관적이면서도 아름다움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공격각 횟수 0.24로 인하여는 풍절음도 최소화된 훨씬 더 정숙하여 심지어 아우디 사운드 시스템이라는 오디오가 더욱더 돋보이게 되었습니다. 아우디가 자체 개발한 서스펜션인 만큼 확실히 어떠한 노면에서도 안전하고 직관적이고 편안한 드라이빙을 제공을 합니다. 2.0 직분사 가솔린 터보차저 엔진과 에스트로닉 7단 듀얼 변속기 그리고 콰트로의 조합은 우리 모든 아우디의 자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떠한 노면에서도 안전하고 정확한 동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이 되었고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스타트 스톱 할 때도 훨씬 더 이질감이 적을 뿐만 아니라 엔진 출력을 보조해줌에 인해서 더 친환경적이고 고효율적으로 연비가 더 좋아지는데 큰 역할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아우디 LED 라이트 시스템 매트릭스 LED는 2012년도에 르망 24시 내구 경주 우승했던 차에도 매트릭스 LED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만큼 레이싱에서 내구성을 입증한 것이 양산차에도 적용된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버추얼 칵핏 플러스,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훨씬 더 고화질로 더 빠른 그래픽 카드를 통해서 운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줍니다. MMI 터치 매우 직관적이고 스마트폰 유저라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인체 공학적인 디자인. 아우디 커넥트의 연동으로 인해서 더욱더 다양한 기능을 고객들에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인터페이스 터치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해졌습니다. 서라운드 360도 카메라 3D로 볼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 및 확대, 축소 등 가능한 주차 보조 시스템입니다. 시속 30km 이내까지도 계속 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답티브 크루즈 어시스트, 트래픽 잼 어시스트와 ACC, 액티브 레인 어시스트를 합쳐서 표현하게 된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레이저 스캐너에는 열선 및 고압 세척 장치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는 어떠한 날씨 환경에서도 알아서 자동으로 클리닝을 해주면서 ACA 기능을 작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아우디의 기술력입니다. 아우디 프리센스 360, 프리센스 베이지, 프리센스 시티, 프리센스 프런트, 프리센스 사이드, 프리센스 리어가 모두 적용된 최초의 아우디 모델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 하차 경고 및 반정동 도어락, 즉 후방에서 오토바이 혹은 킥보드 혹은 자전거가 왔을 때 문을 여는 상황이 되면은 문이 안 열리게끔 지연을 해줍니다. 안에 도어락을 당길 때뿐만이 아니라 바깥에서 도어를 열 때에도 느낌이 다른 차와 매우 다릅니다. 새끼손가락으로도 열 수 있겠구나. 특히 자녀들이 도어를 열 때도 매우 편리하게 열 수 있겠구나. 안전장치 및 편리성을 추구하는 아우디의 기술력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하차 경고 시스템은 심지어 시동이 꺼진 뒤에도 시스템이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작동을 합니다. 안전벨트 클립이 너무나 예쁘게 LED로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기 조명상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부분까지 아우디가 신경을 썼구나 하는 부분에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너무 빨리 얘기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계속 여기 기자 여러분과 함께 남아서 이 자리에 있을 테니 추가적으로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제가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디의 김성환 선임의 제조 프레젠테이션을 잘 들었습니다.